이번 시간에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은 간접 개입 방법이죠.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간접, 규제가 있고 그 중에 간접에 해당되는 게 금보세. 금보세라는 것은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은 간접 개입이고 간접 개입은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소득에 맞게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시장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가주택은 고소득자가, 저가주택은 저소득자가,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불량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량주택의 발생은 시장의 결과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득이 부족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를 하는 걸 가지고 이 방법이 집을 사는 사람한테 보조를 하고 공급자한테 보조를 하는데 여기서는 수요자에게 보조를 하게 되면은 주거지 선택을 자기에 맞게 보장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야기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을 통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보다는 보조금 정책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 보조라는 것과 가격 보조인데 여기서 소득 보조를 다른 말로 현금 보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소득 보조는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했다. 현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에 쓰도록 했어요. 다른 재화에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만족이 커지겠죠. 그래서 소득 보조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라고 한 것처럼 집세로만 쓰도록 했다. 다른 것에 쓰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보조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면은 정부가 보조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주거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 달성이 훨씬 좋다. 그러면 정부는 가격 보조 형태로 정부를 이제 보조를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급여라 해갖고 쿠폰 형태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우처 제도라고도 하죠. 쿠폰 형태로 보조를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집세로만 임대료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수요자에게 보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소득자에게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로 인해 가지고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 초과윤의 발생, 공급의 증가 이런 네 개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가의 수요가 증가되니까 이거는 이제 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가의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가의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저가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주인이 혜택이 되겠죠. 초과이유는 주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인이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득이 되니까 이제 물량을 늘리겠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다시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혜택이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이득이고 단기적으로는 주인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혜택이고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보조로 인한 공급의 증가는요, 반드시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다 이런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다시요,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향 여거가 되면은 저가 주택량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 보조금 정책으로 나타나는 주택량의 변화는 저가 주택량은 증가된다. 왜? 하향 여과로. 하향 여거라는 것은 고가가 저가로 이렇게 변할 때 사람의 소득에 의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향 여거로 인해 갖고 저가 주택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하향 여거가 되면은 고가 주택이 저가로 변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고가 주택량은 신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량은 증가된다. 저가도 증가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 보조금 정책의 주택량은 저가 증가, 전체 증가 이런 패턴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 정책 간접 개입이라는 것 방법은 현금 보조에 해당되는 소득 보조, 집세 보조에 해당되는 가격 보조가 있는데 바우처 같은 거, 주거 급여 같은 것은 가격 보조의 일종으로 보고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우월하다. 그래서 보조를 함으로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거로 채워지고 보조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주인이 이득이고 장기적으로는 세입자가 이득이다. 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량이 증가되고 전체 주택량이 증가된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면은 보조금 정책에 대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